여러분, 닥터 둠이라 쉽게 말하면요,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닥터 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닥터 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있죠. 우리나라에는요, 또 김영익 서강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입니다,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통틀어 일컬을 때 닥터 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말입니다, 자산에 대한 대붕괴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채권은 무너졌고 또 앞으로 더 무너질 거고, 주식은 지금 무너지는 시점에 와 있고, 그리고 부동산도 거품이 쭉쭉 빠져서 적게는 20% 많게는 40%까지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들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닥터 둠이라고 하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저는 충분히 그리고 우리가 새겨가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식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주가가 내 평생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떨어진다는 둥, 지금의 3분의 1로 떨어진다는 둥, 심지어는 금융위기보다가 가장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오늘 주식시장을 잠깐 볼게요. 오늘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의 주식시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98% 급등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말입니다. 618.34가 올랐고요. 31,880.24로 마감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죠. 급등한 수준이죠. 1.98%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산업지수만큼은 안 돼도 기술 주식 중심의 나스닥도 1.59% 올랐습니다. 180.66을 기록을 했고요. 11,535.28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처럼 자산은 반토막 난다는데 지금 주가는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거든요. 사실 미국의 닥터 둠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한 사람, 제레미 그랜슨 GMO 설립자, 이분은요, 미국 정시가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 지금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또 한 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이 2000년보다 더 심각하다. 미국 주식에만 거품이 끼었던 2000년과는 달리 지금은요, 부동산에도 거품이 끼었고 채권에도 거품이 끼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1980년대 일본의 거대 자산 버블과도 유사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게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지금 다우산업도 그렇고요, 나스닥도 그렇고요, 70% 80% 빠졌거든요. 지금 제레미 그랜슨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점 대비 적어도 70에서 80%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이 3월 29일 날이었습니다. 14,646.90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떨어진 걸 보면 지금 현재는요 11,535.28이죠.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3,000 정도가 차이가 나죠. 3,000. 3,000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이 3,000포인트는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나스닥이 한 20%가량 떨어진 걸로 보이죠. 20%. 그러면 여기에서 말입니다, 고점 대비는 물론 저는 지금 3개월 안을 봤는데
이게 작년 고점 대비 70% 빠진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죠? 올라는 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하향합니다. 다우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우하향하는 모습이에요. 우하향. 예. 올해는요 4월 21일 날 35,492.21을 기록했지만 지금은 31,880.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차이가 나더라도 3,000 이상 차이가 나죠. 3,000, 4,000까지 차이 나나요? 그러면 올해만 떨어진 것도 다우산업도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지. 10% 가까이 떨어졌다. 이것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내지는 심지어 말입니다. 75%가 떨어진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산의 거품의 하락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75% 아마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스캇 미너드 CIO 투자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분은 75%까지도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결국 시장의 어떤 불안감은 점점 커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닷컴 버블과 비슷하게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반토막이 납니다. 심지어는 IT 버블의 시대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MSCI 전세계 지수를 보면 말입니다. 1987년 12월 31일을 100으로 봤을 때 닷컴 버블의 시대에는 220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닷컴이 침체될 때는 1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반토막이 났거든요. 반토막.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기 때도 글로벌 자산 거품이 꺼지면서 실제 말입니다. 220을 훌쩍 넘어서던 것이 100에 근접할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닥터 둠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어떤 경기 하방, 주식에 대한 폭락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누리엘 루비니 교수도 이 자산에 대한 붕괴는 필연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김영익 교수가 또다시 말입니다. 자산 반토막 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닷컴이나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김영익 교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폭락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익 교수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채권시장의 거품은 붕괴됐고 붕괴돼 가는 와중이고 주식시장은 이제 붕괴의 직전이다. 그리고 부동산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익 교수는요. 코스피가 한 차례 반등을 거친다. 지금 올라갈 거다. 그러나 결국은 하락한 후에 적어도 3 내지 4년간 박스권에서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3 내지 4년입니다. 엄청납니다. 게다가 부동산은 적게는 20%, 많게는 40% 하락해서 조정기로 돌아설 거다. 이렇게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내 부동산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고점 대비 40% 안팎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 하락을 한 것을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김영익 교수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 여기도 닥터 둠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분이거든요. 이분은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상화폐가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 지금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현재의 반토막까지 떨어질 거다. 내년에는 최악의 경우 코스피가예요. 고점에서 절반이나 혹은 3분의 1 내외까지 각각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의 선임연구원도 지금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지금 닥터 둠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원인은요. 금리입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진짜 많이 올라가잖아요.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작년 8월부터 금리가 올라갔죠. 8월에 올라갔죠. 그리고 11월에 올라갔죠. 올 1월에 올라갔죠. 그리고 올 3월에 올라갔죠. 3월에 안 올라갔군요. 4월에 올라갔군요. 4월에 올라갔죠. 이제 5월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75가 되겠죠. 1.75.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난 3월에 0.25%를 올리더니 이번 5월에는 0.5% 빅스텝으로 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산시장의 거품이 붕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면 쉽게 말하면 B2가 줄어들고요. 빚내서 투자하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영끌에서 집 사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주식에 투자하는 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주식은 가만히 있는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주식 가격은 떨어지겠죠. 마찬가지로 부동산은 가만히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떨어지겠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가장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금리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자이언트 스텝 0.75까지 인상을 한다는 거 말입니다.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6월에 0.75% 인상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빅스텝도 과한데 0.5% 인상하는 것도 과한데 0.75% 인상하는 것은 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는 공포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자산이 붕괴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만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닥터 두움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자산의 거품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점점 실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김영익 교수 이 한마디는 저는 더 무서웠어요. 뭐냐? 금리를 내려도 충격이 온다는 거예요. 금리를 내려도. 가계신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1865조 1000억 원이라는 것은요. 장사가 잘 됐을 때 버텨낼 수 있는 거지만 1865조 1000억 원이라는 것은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게 소비가 일어나 주지 않고요.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이자의 부담이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부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요. 주가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닷컴 버블이 어떤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맞아질 거다. 그렇게 되면 이게 주식시장이 회복되는 시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당 기간. 이때 상당 기간은 여러분 10년입니다. 10년. 물론 제가 봐서는 그냥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금리를 내려도 10년 동안 주식시장이 박스피에 전망이 된다. 이것은 굉장히 좀 저는 충격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계속해서 김영익 교수는 비관적인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레미 그랜섬도 그렇죠. 스콘 미나미도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어떤 비관적인 전망을 우리는 단순하게 볼 일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에는 그만큼 하락 위험이 상존해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좋고요. 그 하락 위험의 근간에는요. 부채가 문제다. 쉽게 말하면 유동성이 문제다.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데 그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몰고 오고 결국은 자산의 붕괴까지도 천천히 가지고 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저는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저는 비관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지표를 가지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는 사람이지 제가 경제를 제 개인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거나 긍정적으로 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표만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표를 지금 쭉 종합을 해봤을 때는요. 우하향 곡선을 그린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